자, 그러면 12월 15일 감리사 6기 그죠? 또 심화 과정에 대한 설명회를 지금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6기입니다. 그죠? 6기입니다. 저는 그 강정배라는 사람이고요. 우리 쪽은 도메인별 다 구분이 됐어요. 그죠? 그래서 저는 사업관리 쪽하고 그죠? 사업관리와 법지침, 그죠? 감리 쪽, 그죠? 이쪽은 제가 담당하고 있고, 그다음 소프트웨어 공학은 제가 한 5년 동안 했다가 너무 부담이 돼서 수민호 촉진자한테, 그죠? 그래서 수민호 수석감리원이 소공 쪽에 이렇게 합니다. 이 사람은 거의 한 20년 동안 또 개발을 했기 때문에 또 UML부터 해서 또 두루두루 잘 압니다. 그죠? 그렇게 했고, 그다음에 지난번에 한 두세 분이 같이 번갈아 가면서 했다가 이번에는 그 백기현 촉진자라고 해서 지금 현재 차세대 프로젝트의 DB 쪽 담당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DB 쪽에 그래도 꽤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고 실무도 가지고 있는 그냥 이제 백계연 촉진자 이렇게 수석감리원 쪽에 하고, 그다음에 감리사 기술사를 모두 보유한 전지웅 촉진자가 시구 쪽을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스템 구조는 전지웅 촉진자가 하는데, 사실은 오늘 한 분 정도는 오길 바랬는데 다들 뭐 이유를 대면서 모두 안 왔습니다. 그래서 전지웅 촉진자는 지금 거기가 있어요. 그죠? 충북의 그 혁신도시에 가는 바람에 사실 오늘 오기로 했다가 그렇게 안 오기로 했고, 보안 쪽으로 한 15년 정도 한 친구가 이하람 촉진자라고 해서 이 사람이 보안 쪽에 지금 보안팀에서 꽤 오랫동안 같이 했던 사람입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보안의 이심 문제는 이하람 촉진자가 담당을 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쪽은 저를 포함해서 5명이 전체 5개의 도메인, 제가 2개의 도메인 이제 크게 얘기하는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분담해서 진행을 하는 걸로 하고, 최종 의사결정은 우리가 같이 이렇게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ITP는 주식회사이고요. 저는 거기에 회사 대표이면서 ITP 기술사 감리사의 회원이 지금 32,000명이죠. 그죠? 이렇게 해서 국내의 기술사 과정은 전체 60 내지 70%를 지금 배출을 하고 있고, 감리사만 지금 어벙해요. 그죠? 감리사 과정만 매 기수마다 새로 안 오기 때문에 이렇게 좀 어벙한 상태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ITP 회사를 창업을 하기 전에 옥션과 지마켓, 그죠? 그쪽에 이베이 쪽에 PMO 총괄, 그다음에 팀원에서도 역시 PMO에 대한 총괄 관리를 같이 했고, 아마 네이버에 제 이름을 검색을 하면 그래도 한 10권 정도의 사업 관리와 기술사 감리사 책, 그죠? 이렇게 해서 현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자, 그 정도로 하죠. 그 정도로 하고, 그렇게 해서 실전 명품 감리사반 6기에 대한 설명 지금부터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그 시점 감리사반의 키워드는 뭐냐면 아무래도 플립드 러닝이라는 용어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감리사에 대해서 저하고 많은 기술사 감리사 분들이 6년 동안 이 콘텐츠에 대해서 추가하고 기출문제도 추가하고 모의고사도 추가해 왔거든요. 그죠? 모의고사도 추가를 해왔어요. 제가 오늘 이쁘게 한다고 머리를 펌하고 왔는데 저의 모습을 보니까 펌을 괜히 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좀 부자연스러운 당구를 바꿨어요. 자, 얘기 옆길로 가서 다시 돌아올게요. 여러분들 별로 안 웃는 것 같아서 잠깐 좀 얘기를 했더니 역시 바닥으로 가네요. 자, 그렇게 해서 하고 싶은 얘기는 온라인으로 이미 5, 6년 동안 촬영했던 모든 게 있으니까 그거를 먼저 복습 및 예습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오늘까지 해서 권한을 다 드렸어요. 그죠? 그 권한을 드린 것만 해도 사실 원가로 치면 한 200만 원 넘죠. 그죠?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12주 과정이잖아요. 12주 과정은 아까 얘기했던 그 5분의 촉진자님들이 각각의 도메인에 대해서 또 나올 문제,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인지에 대해서 체크하는 문제, 그다음 일부는 출제 예상 문제 이렇게 해서, 왜냐하면 우리는 기술사 과정에 매월 모의고사도 있기 때문에 그런 모의고사까지 포함을 해서 기술사 감리사까지 모두 커버리지를 가져가게끔 요래야 출제할 수 있는 그 범위를 더 우리가 출제자보다 더 많이 알 거니까요. 이렇게 해서 진행이 되는 시절 심화 과정이 되죠. 12주 과정이 되는 거고, 그래서 오프라인 장소는 여기를 제가 매수하면서 그러면서
진행을 했었죠. 그죠? 진행을 했다가 이제 6기까지 이렇게 매회 매년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그 6기에 대한 시전 감리사반의 특징을 보면 5기까지는 필수 패키지 3개만 제공했었거든요. 이렇게 3개를 제공을 했는데 약간의 니즈가 있었어요. 그죠? 그렇게 해서 이번에 과감히 풀자. 뭐 비용 때문에 뭐 주고 안 주고 뭐 이러지 말자. 왜냐하면 공부를 하겠다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지원을 좀 해주자. 이렇게 제가 의사 판단을 했어요. 그죠? 자, 그렇게 해서 아까 얘기했던 시정 감리사반 5기 바로 지난주에 끝났어요. 그죠? 여기에 대한 12주차 동영상도 여러분들 지금 권한의 마이 페이지에 있어요. 그죠? 그러면서 기출문제 모의고사까지 모두 추가.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의 마이 페이지로 이미 다 들어가 있죠. 그죠? 따라서 6년 동안의 ITP의 모든 감리사 과정, 그 서브노트부터 해서 모든 것은 권한을 이미 다 들었어요. 권한.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이번 주부터 12주 동안의 오프라인 과정이 진행이 되겠죠. 그때는 우리가 이제 첫 주부터는 PMP 및 사업관리 쪽을 진행을 할 거니까 그때마다 그 해당하는 전체 범위를 전체 범위를 공부도 하면서 기출문제도 풀면서 모의고사도 다 풀어와야 돼요. 그죠? 그래야지만 신규 문제에서 내가 몇 개를 맞출 수 있나 그거를 체킹을 할 거니까. 매주 모의고사 매주 주간에서는 각각의 문제가 50개씩 나와요. 그죠? 따라서 사업관리가 보통 우리 해봤자 12개, 13개 나오잖아요. 사업관리하고 법지침 포함해가지고 전체 25개니까 그중에 딱 절반이 사업관리 문제지 않습니까? 그거에 50개씩 매주, 그죠? 매주 해서 도메인만 바꿀 거예요. 그죠? 그래서 마지막 보완까지 해서 매주 50개씩 푸는데 지금까지 히스토리컬 데이터에 의하면 사실은 정확히 말하면 가장 성적이 좋았던 기수가 작년 기수였어요. 작년에 오프라인 기수가 성적이 좋았었는데 오프라인에서 성적이 좋았던 데에서 그분들이 저 오프라인에서는 딱 한 명 붙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열 몇 명, 한 20명 가까이 됐었는데 그 중에서 한 명이 붙고 나머지 한 7, 8명이 다 점수대가 몇 점이냐? 맞습니다. 77, 76이었어요. 사실 굉장히 아쉬웠죠. 1, 2점에 떨어진 사람이 전체 7, 8명이 다 거기에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좀 아쉬웠는데 그분들이 다 안 돌아왔어요. 어차피 한 번씩 다 봤기 때문에 지금은 오히려 혼자 공부하지 않나? 그렇게 해서 95만 원, 지금 오늘 오신 분들은 95만 원 다 결제하신 분들인데 거기에 지금 언택으로 하시는 일부 분들, 이분들은 지금 이전 기수예요. 그 분들은 15만 원 할인을 해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안 와요. 제가 봤을 때는 이 비용도 더 다운시켜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겨우겨우 올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따라서 지금 오신 분들의 5기 앞에 5기와 지금 6기 분들의 한 80%는 신규로 오신 분들, 20%가 재수강 하시는 분들, 이렇게 해서 그죠? 내년에 지금 가장 빠른 날은 4월 23일이에요. 그죠? 작년에 봤던 쯤이에요. 그죠? 원래는 6월 초에 봤는데 작년만 코로나 때문에 그런지 땡겼어요. 그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빠르면 ES네. 그죠? 얼리 스타트. 가장 빠른 날은 4월 23일. 그다음에 좀 늦게 되면 6월 9일 내지 15일. 요 정도 지금 예상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뭐 뒤에 가면 행운이지만 우리는 지금 봐야 될 게 너무나 많기 때문에 지금부터 사실은 속도를 내줘야 그나마 끝날 수 있다는 분량. 그래서 다시 말하지만 콘텐츠 어마어마하거든요. 지금 거의 6년 동안에 이렇게 심혈을 기울인 콘텐츠라 굉장히 할 게 많다. 이 얘기를 5페이지에 하고 싶네요. 그죠? 지금 PMP의 ITP 사이트에 보면 한 달에 한 열 몇 건의 합격 후기가 올라오고 그다음에 우리 ITP 기숙사에 가면 기숙사 합격 후기가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희한하게 이 감리사 반 분들은 합격 후기 쓰시는데 인색해요. 그죠? 나중에 할인 요청, 왜 합격을 한 다음에 할인 요청이 들어오면 좀 그때는 할인 요청 하시면서 후기는 거의 안 쓰다 보니까 사실은 카운팅하기도 어렵죠. 그죠? 그렇게 해서 지난 21년도에 제가 확인한 분들은 오프라인에 이지은 감리사님 한 번 붙었고 온라인으로 3명 붙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식별한 인원은 냉정하게 4분이 붙었어요. 그죠?
이렇게 지금 합격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합격 후기들이 있는데 21년도부터는 합격 후기도 안 써요. 그죠? 그래서 좀 약간 아쉬운 면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좀 이렇게 합격을 했다. 그다음에 온라인으로 이렇게 해서 도움을 받았다. 그리고 장점은 뭐고 단점은 뭐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좀 개선할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회고가 좀 약한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제 그렇게 해서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고, 이쪽은 우리 지금 ITP 기술사회에 가시면 우리 감리사 폴더가 감리사 게시판이 한 10개 있잖아요. 그죠? 그중에 합격 후기 게시판이니까 참고하시면서 다른 사이트도 보시면서 여기도 한번 보시면서 이분들이 온라인으로 어떻게 붙었다, 이거를 잘 봐줬으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최근에 5기의 결과를 보면 한 10분이 진행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 6기 분들, 우리 6기 분들은 5기의 권한도 다 드렸어요. 그죠? 그 뜻은 우리가 또 문제를 또 다시 만들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죠? 일부는 또 뭐 중복될 수는 있겠지만 거의 문제 다시 만들 거예요. 따라서 매주 시험 볼 때 이전 기수거나 그다음에 기출 문제는 다 보고 오셔야지. 그때 가서 문제가 뭐 저기 뭐 처음 보거나 좀 이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해서 부탁을 드리고 싶고, 분량은 좀 많지만 그죠? 그다음에 좀 질문 사항 중에 부탁 사항 중에 하나는, 우리가 지금 카톡방에 모든 다 축진자님들이 다 있잖아요. 저는 제가 여러분들을 호칭할 때는 예비 간리사님으로 호칭을 할 거고, 뭐 우리 쪽은 기술사 쪽은 멘토 멘티 관계라는 용어를 쓰는데 굳이 감리사까지 그러고 싶지는 않아서, 에자일에서 PM을 뜻하는 가장 흔한 용어가 바로 패실리테이터라고 촉진자라는 용어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의 예비 감리사님들께서 우리를 호칭할 때는 그냥 촉진자님으로 그렇게 호칭하는 게, 제가 볼 때는 공부는 사실은 예비 감리사님들께서 하시는 거니까 우리는 촉진만 시켜주면 되는 거니까 그 호칭이 가장 낫겠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촉진자라고 불러주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우리는 예비 감리사님으로 이렇게 호칭을 하고, 합격한 다음에는 예비자를 뺄 거니까 그때는 감리사님으로 이렇게 호칭을 할 생각입니다. 21년도 회고를 잠깐 볼게요. 올해 4월 달에 있었던 문제 좀 볼게요. 먼저 그 2차 면접자까지 들어갔던 사람들은 44명, 그죠? 왜냐면 동점자까지 붙었으니까. 그죠? 자, 그래서 1차 필기 합격자의 인원을 보면 44명이에요. 그죠? 44명이 붙었고, 그 뜻은 동점자가 꽤 있었다는 뜻이겠죠. 그렇게 되고, 커트라인은 코로나 때문에 점점 더 안 좋아지는 상황이, 안 좋아지는 상황인지 좋아지는 상황인지 잘 모르겠네요. 그래서 이제 그 말씀드리고 싶은 건 예비 감리사님들의 성적은 점점 낮아지고 있고, 사실 문제 수준은 비슷해요. 그죠? 낮아지고 있고 응시자도 적어지고 있다. 이게 지금 정확하게 표현이 된 것 같고, 따라서 우리의 커트라인은 이때 78점 나올 때도 뭐 많은 분들이 그랬거든요. 아마 80점 넘을 거다.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때 점수 나오기 전에도 아니야, 막 코로나 때문에 79는 절대로 넘을 수가 없을걸? 이렇게 제가 예상했었거든요. 역시 맞았어요. 그죠? 제가 보통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전보다 같이 모여서 공부하거나 학원의 참석률은 점점 안 좋아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점수는 78점을 이번에도 넘지 않을 거다. 이렇게 이제 과감히 얘기하고 싶고, 문제가 구질구질했어요. 그죠? 지금 나왔던 이 문제들은 다 이의 신청했던 문제들. 그러니까 사실은 문장이 매끄럽지 않거나 약간의 말장난치는 그런 문제들이 유난히 소금과 시구에서 많았어요. 따라서 문장을 보면 이게 무슨 얘기 하는 건지, 이게 맞는 건지 틀린 건지 모호하게 그렇게 기술하는 문제가 꽤 있었다. 그죠? 이전 회차에 비해서 훨씬 많았다는 거죠. 그거를 이제 아셔야 되는 거고, 제일 중요한 게 65%이 단어예요. 그죠? 따라서 우리가 5개의 도메인에서 전체 문제가 2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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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개잖아요. 보안. 이렇게 해서 120문제인데 여기에서 커트라인 78개. 이것을 나누기를 하면 맞춰야 되는 건 65%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많을 때는 한 69%까지 올라갔는데 현재는 65%예요. 그죠? 따라서 우리가 백분율을 따지면 65%만 맞추면 그러면 합격권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수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리고 합격률은 8%, 그죠? 거의 기숙사랑 비슷해요, 그죠? 예, 그래서 10% 이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는 거죠. 따라서 10%의 합격률인데, 사실은 감리사 일부 분들 보면 공부를 5, 6년 하신 분들도 있잖아요.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공부하신 분들이 뭐 혼자 공부한다든지 뭐 이런 분들이 꽤 있는데, 저는 사실은 그런 분들 보면 좀 안타깝죠, 그죠? 이미 콘텐츠도 다 만들고 있고 많은 학원들이 있고, 특히 감리사는 기숙사보다 훨씬 저렴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부 비용 아끼는 목적으로 일부는 그런 분들이 있었으니까, 그런 건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반대하고 싶네요. 자, 이 정도로 해서 9페이지 넘어갈게요. 그렇게 해서 익명으로 해서 이렇게 44명이 붙은 그 사례죠, 그죠? 이 사이트예요, 그죠? 이 사이트는 니아라고 하는 사이트인데, 예전 이름은 한국정보화진흥원이었는데 IoT나 AI가 들어오면서 인텔리전트라는 용어가 추가됐어요, 그죠? 그래서 한국정보화진흥원이라고 해서 기숙사 분들이 꽤 여기에 이직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가면 기숙사 분들도 몇 분 있어요, 그죠? 이쪽은 과기부라고 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행안부 산하의 공통 준공무기관이에요, 그죠? 이쪽에서 매년 문제를 만들어낸다. 그리고 이렇게 익명으로 만들어내기 때문에 사실 나중에 합격자가 누군지를 몰라요, 그죠? 본인이 나 붙었다 이렇게 하기 전에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저한테 연락 준 사람은 올해 4명이 붙었어요. 아마 ITP 공부하시는 분들은 더 많을 텐데 표현을 안 하죠, 그죠? 왜냐하면 그렇다고 해서 뭐 리워드 드리는 것도 없다 보니까 현재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게 해서 한 합격률은 지금 한 10% 정도 차지하고 있다, 보수적으로 봐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감리 쪽이 보통 거의 10문제, 그다음에 지금 법 쪽도 지금 5, 6문제, 사업관리가 12, 문제 이렇게 해서 정확히 말하면 사실은 감리, 법, 사업관리 3가지죠, 그죠? 사실 여기서 25문제가 나오고, 소프트웨어 공학과 사업관리죠. 사업관리가 또 여기 일부 포함돼요, 그죠? 따라서 소프트웨어 공학이 25문제, 그다음에 DB 쪽과 약간의 데이터 마이닝, 그다음에 뭐 빅데이터 등등. 사실은 DB라고 해서 반드시 DB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죠? DB 관련되어 있는 빅데이터부터 해서 하드부터 해서 그다음 관계대수부터 해서 주변머리가 또 어마어마해요, 그죠? 그렇게 해서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25문제. 그다음에 시구대, 여기도 시구도 사실은 분리돼요, 그죠? 우리가 말하는 네트워크, 그다음에 CA 쪽 컴퓨터 아키텍처, 시스템, OS, 자료 구조 뭐 등등. 이쪽도 사실은 빅데이터의 데이터 분석도 사실은 나와요, 그죠? 그리고 각종 지침 문제까지 나오기 때문에 시구에서 과락당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죠? 이렇게 해서 이해를 해주시면 되는 거고. 그다음에 보안에서 20문제, 이렇게 시험 문제 나오는, 그렇게 해서 전체 120문제의 사지선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고, 시간은 오전 10시에서부터 그다음에 12시 정각까지 이렇게 해서 200분 시험 보죠, 그죠? 저쪽에 저기 한양 저쪽에서, 그죠? 그렇게 해서 시험을 보는 거고, 이쪽 감리사는 기숙사와 달리 감리할 사람들만 하는 거예요, 그죠? 따라서 기숙사는 컨설팅도 하고 다른 것도 많이 하는데, 사실은 감리는 감리에 대한 전담에 대한 전문가 중심으로 이렇게 뽑는 랭킹은 등수란 뜻이죠, 그죠? 문제가 어렵든 문제가 쉽든 1등부터 꼴찌까지 그죠? 40명, 그죠? 40명. 그리고 그다음에 같은 점수 때는 합격,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러다 보니까 사전에 합격 전략을 잡고 돌아가야 된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제가 지금 당장 시험을 본다면 저 같은 경우에는 사업관리 12문제, 그다음 소공 25문제, 그다음 보안 20문제, 감리 7문제, 그다음 그다음 DB와 시구, 이렇게 들어갈 생각이에요. 이렇게 들어가서 아무튼 본인이 가장 잘하는 그 순서대로, 왜냐하면 항상 나중에는 시간이 없어서 찍고 끝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거기서 몇 문제가 왔다 갔다 하니까 본인이 가장 잘 아는 것부터 선택하는 게 시험 보는 테크닉 중에 하나죠, 그죠? 그다음에 알다시피 범위가 넓기 때문에 기숙사 공부하시는 분들이 훨씬 유리해요, 그죠? 따라서 기숙사 공부하다 보면 두루두루 이렇게 넓게 공부하는 분들한테는 좀 유리한데, 시험 유형이 달라서 그래요, 그죠? 이쪽은 주관식, 그다음에 우리 감리사는 객관식.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신속하게 문제 파악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자, 21년도에 4월 달에 나왔던 기출문제 잠깐 보면 사실은 쉽지는 않았어요. 그죠? 전체가 보통 13문제 정도가 나왔는데 10문제 정도 나왔죠. 그죠? 그래서 PMO에 대해서 나왔는데 하필 PMO 여기서는 6판이 나온 게 아니라 5판이 나왔어요. 그죠? PMO에 대한 파워에 따라서 컨트롤 타입이냐, 다이렉트 타입이냐, 서포트 유형이냐, 그렇게 해서 3가지 유형이 나왔는데 오히려 6판 공부하시는 분들은 좀 약간 더 어려웠을 수 있었어요. 그죠? 물론 저의 강의 교환은 있었는데 사실은 그거를 몇 명이 눈여겨봤는지는 모르겠어요. 따라서 PMO에 대한 파워에 따라서 3가지 분류에 대한 설명이었는데 아무튼 PMP 있거나 제 수업을 들은 분들은 훨씬 유리하겠죠. 왜냐하면 지금 PMP 같은 경우에는 ITP가 국내 온라인 합격률 1위이기 때문에 저의 아마 동영상 보신 분들도 꽤 많죠. 그다음에 여러 번 미팅을 해서 의사 판단을 하는 롤링 웨이브 플래닝 같은 내용. 그다음에 표준 정규분포표가 하나 나왔어요. 그래서 퍼트에 의해서 비대치는 20일인데 그렇게 해서 95%의 확률로 해서 실제 프로젝트 기간은 며칠에 나올 거냐. 그래서 숫자로는 24.3일 이렇게 해서 정답은 2번이었죠. 그죠? 그다음에 자원 평준화 문제, 자원 최적화는 2가지 유형이 있는데 리소스 레벨링과 리소스 스무딩이 있었어요. 그죠? 따라서 이때는 자원 평준화니까 리소스 레벨링이네요. 그죠? 이 문제가 나왔던 것 같고 2부에는 언더밸류 어널리시스, 지금까지 프로젝트가 50% 됐는데 현재 마이너스 10%가 지연이 됐는데 그때의 획득 가치 분석은 어떻게 되냐. 이 문제는 항상 나왔잖아요. 그죠? 따라서 2부의 문제. 그다음에 프로젝트 팀을 만들 때에 5단계 모형이 있어요. 그죠? 팀이 포밍하고 그다음에 갈등이 생기면서 이렇게 다시 이제 최적의 성과를 내는 거죠. 그래서 터크만의 5단계 팀 모형. 이거는 뭐 PMP에서도 많이 나오는 거니까. 그다음 꼭 보면 프로젝트 관리의 부서 어떻게 만들 거냐, 수직적으로 만들 거냐, 수평적으로 만들 거냐, I자형으로 만들 거냐, T자형으로 만들 거냐, 매트릭스 유형으로 만들 거냐, 그런 거. 그죠? 그런 부서화에 대한 방법. 그다음 팀 개발을 할 때 각종 동기를 부여해 줘야 돼요. 그죠? 이를테면 X 이론, Y 이론 뭐 이런 식의 각종 이론이 있잖아요. 그죠? 그것도 시험 문제 빈출이었고 이번에 올해 모의고사에 유난히 제가 이쪽을 많이 냈는데 좀 도움이 많이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다음에 갈등 관리 어떻게 할 거냐, 윈인 할 거냐, 뭐 스무딩을 할 거냐, 위도 도로 할 거냐, 어보이드 할 거냐, 컴프로마이징을 할 거냐, 그죠? 이런 거에 갈등에 대한 내용. 이해 관계자가 프로젝트 잘 참여할 수 있게끔 참여 계획을 수립을 하는 거죠, 그죠? 이런 문제 사실은 제 입장에서 보면 사실은 다 맞출 수 있는 문제들인데 그래도 좀 빨간색이나 이런 거 보면 그 1, 2, 3, 4의 그 문장에 대한 이해,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면 사실은 그 구세 문제는 얼마든지 틀릴 수 있는 쪽이었어요. 그죠? 뻔히 10개를 다 아는데 1, 2, 3, 4로 들어가면 거의 한두 개가 아리까리한 게 꼭 있으니까. 그래서 좀 제가 봤을 때는 쉽지는 않았다. 이번에 사업 관리의 10개는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 그래서 뒤에 내용이죠. 그죠? 그렇게 해서 최소 그래도 거의 한 8개 정도는 맞출 수 있었다. 제가 강의한 내용만 잘 들었다면. 물론 한두 문제 그 정규 분포표나 이런 건 예전에 학교에 다녔거나 이전에 제가 통계 강의까지 했으니까 그쪽 쪽으로 해서 표준 정규 분포표까지 알면 그나마 좀 할 수 있는데 이런 도메인별 한두 문제는 항상 있잖아요. 따라서 알면 선택을 하고 모르면 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죠? 어차피 1분에 하나야. 그죠? 어차피 65%야. 그죠?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ITP의 그 PMP 동영상과 이런 거를 수강을 하면 거의 200% 거의 뭐 웬만한 학원보다는 훨씬 더 나을 거니까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현재 7판까지 나왔어요. 그죠? 그래서 2022년도에 7판까지 나왔기 때문에 7판의 애자의 내용까지 우리는 다 준비해 줘야 돼요. 그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성기명 리더까지. 그리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80% 이상이 다 기출 문제예요. 그죠? 따라서 최근 3년? 아니요. 거의 10년치의 기출문제 모의고사까지 하면 80%가 90%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그죠? 따라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얘기 하고 싶네요. 기출문제나 잘하자. 진짜로. 기출문제나 잘하자. 진짜. 왜냐하면 또 문제에서 또 틀려. 똑같이 말만 좀 아르 어만 바꾸면 1, 2, 3, 4 바꿨으면 또 틀려. 범위가 굉장히 넓거든요. 그죠? 이 얘기 하고 싶네요. 자, 법 지침에서는 6문제 나왔습니다. 그죠? 소프트웨어 진흥법의 계약 무효에 대한 내용. 이쪽 법 지침도 제가 강의합니다. 그죠? 제가 법 지침을 강의를 할 때 제가 5년 전에 강의를 할 때 법 지침만 사실 출력을 다 했어요. 프린터기 아예 그냥 레이저 프린터기 가지고 출력을 했거든요.
법 지침이 제가 이제 그 웹하드 공유해 줄 건데 그게 한 100개 정도 되어요. 100개 정도를 아예 다 출력을 했어요. 출력을 하면 1페이지부터 출력하면 거의 저의 허리까지 와요. 허리까지. 그죠? 허리까지 앞뒤 앞뒤 복사한 게 그죠? 이렇게까지 사실 읽었었죠. 그죠? 지금은 그냥 변경된 것만 제가 보거나 그러는데 사실은 저의 정보시스템 감리사의 법 지침은 꼭 읽어야 돼요. 그러면서 매년 추가된 거나 갱신된 것도 매번 제가 모의고사에 추가했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따라가서 업데이트 해줘야 돼요. 그죠? 그렇게 해서 지금의 펑션 포인트에 만약에 변경된 것까지 그다음에 과업 변경에 대한 기준은 뭐냐 이런 거에 대해서 다 알아야 되는 거죠. 따라서 공공 소프트웨어 과업 변경 가이드 같은 경우에는 감리사 문제지만 사실 얼마 전까지 기술사 시험이 먼저 나왔잖아요. 그럼 저는 그걸 보고 우리 감리사 시험에서 나오겠다 이러면 제가 같이 포함시켜요. 그죠? 그렇게 해서 크로스로 저는 문제를 합집합으로 낼 거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따라서 소프트웨어 진흥법의 계약 무효에 대한 조건, 공공 소프트웨어에서 갑을 간의 과업이 그죠? 프로젝트 리콰이어먼트가 변경이 될 건데 거기에 대한 가이드는 또 뭐가 있냐? 3개가 있어요. 그죠? 그다음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따라서 펑션 포인트처럼 원가를 정하지 않고 여러 업체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각 쪽에서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 왜냐하면 과업 변경이 있을 수 있는 거니까. 16번은 거의 처음 나왔던 것 같아요. 20번에 대가산정 가이드 펑션 포인트에 대한 내용인 시험 문제 나왔고 공공 데이터 그죠? 공공 데이터 하면 사실은 DB 쪽인데 여기도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범위가 없는 거예요. 그죠? 따라서 오픈 데이터의 관리 지침은 뭐 XML이 됐든 레스트가 됐든 그죠? 거기에 대한 제공 방식 3가지. 그다음에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지침. 이쪽은 개발 보안이고 이쪽은 투입 인력에 대한 문제예요. 그죠? 항상 문제 나옵니다. 그죠? 따라서 여기에서 제 기억으로는 기출 문제가 아니었던 건 16번 하나. 16번 빼놓고는 다 나왔어요. 그죠? 따라서 이렇게 시험 문제 나왔다. 자, 그래서 일단은 이건마저도 우리가 기출 문제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그 부분을 파고 들어야 돼요. 그죠? 암기할 건 명확하게 암기하시는 거고. 자, 그다음에 감리가 원래는 한 6문제 나왔는데 감리가 9문제 나왔어요. 그죠? 사실은 우리 감리에 대한 문서는 이게 거의 다예요. 그죠? 정보시스템 감리 기준, 그다음에 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 보수 감리 점검 가이드, 감리 기준, 감리 수행 가이드, 윤리 가이드. 그죠? 사실은 이게 거의 다예요. 그죠? 문제 해봤자 한 10개밖에 안 돼요. 그죠? 따라서 우리 전자정보법 밑에 전자정보 시행령 밑에 같은 지침이 있어요. 그죠? 지침 해봤자 10개밖에 안 된다. 감리 쪽은. 그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좀 꼼꼼하게 읽어주고 암기할 건 암기해줘야 돼요. 그죠? 사실은 여기 감리에서 틀리면 사실 맞출 것도 없어요. 그죠? 사실 여기 9개 중에서 최소한 7, 8개 이상은 맞췄어야죠. 그죠? 이렇게 얘기하고 싶고. 소프트웨어 공학은 지금은 소민호 축진자가 하고 있고 올해만 빼놓고는 작년까지는 제가 했어요. 그죠? 이렇게 이제 시험 문제가 나왔었죠. 그죠? 소프트웨어 공학이. 소프트웨어 공학은 25개 나왔죠. 그죠? 자, 그렇게 보면 애자일 쪽에서 품질 관리 어떻게 할 거냐. 이 문제가 0.5문제로 같이 섞어서 나왔고, 그 다음에 범위 관리에 구질구질하게 나왔어요. 그죠? 범위 관리에 도구 및 기법이 요구사항 수집 기법이 나오고, 거기에 옵저베이션이라 관찰에 관한 도구 및 기법이 나오고, 그 중에서 보기 중에서 문화 기술적 연구. 이게 전 이 문장을 보자마자 이게 도대체 무슨 문제야? 이런 생각이 드는 진짜 문제 지저분해요. 그죠? 문화 기술적 연구가 도대체 무슨 얘기야? 이런 문제도 나오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XP에서 12개 프랙티스가 있죠. XP 스트림 프로그래밍에서의 원칙과 프랙티스가 있는데 여기서 38번 문제였는데 이것도 문장이 이상했어요. 그죠? 문장이 도대체 이게 안지 언지도 모르겠어. 솔직히. 그런 문제가 있어서 오히려 쉬운 문제였는데 그 문장 때문에 이의 신청이 굉장히 많이 들었던 문제. 그죠? 제 기억은 2, 3문제는 다 공통 다 인정했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면 그것 때문에 또 당락이 결져요. 그죠? 그래서 본인이 그 공통으로 맞추는 것도 다 인정을 해주면 본인들한테는 이득인데 그거에 대해서 인정 안 하면 본인만 손해일 거니까. 그죠? 이런 문제 나오고. 그다음에 항상 웹 서비스는 최빈출이에요. 그죠? 따라서 웹 서비스의 소베에 대한 문제가 나왔었죠. 그죠? 이것도 나왔고. 그다음에 스프링 프레임워크. 여러분들 제가 스프링 프레임워크 제가 보기는 잘 가져왔는데
이거 여러분도 언제 다 보겠어요, 그죠? 따라서 책만 사더라도 한 거의 몇백 권인데 거기에 또 나오는 것만 나오잖아요, 그죠? 그렇게 나오는 것 같고 제가 그 스프링 프레임워크 학원 다른 학원이죠, 그죠? 거기에 전문 과정으로 했더니 거의 한 달 과정이 이 과정이더라고요. 저 큰 화면이 보이나요? 사실은 한 달 동안 이거 언제 하겠어요, 그죠? 알아서 그 시험 문제 나오는 것만 보면 돼. 시험 문제 나오는 것만 그렇게 보는 게 나아요, 그죠? 이 책은 있으면 좋겠지만 굉장히 범위가 넓기 때문에 사실 어렵죠, 그죠? 그 다음에 UML의 시퀀스 다이어그램 하나 나왔고, 그 다음에 분석 쪽은 안 나왔고, 솔리드에서 단일 책임의 원칙, OCP, 리스코프 치환의 원칙, 인터페이스 세그리게이션 프린서플, DIP, 그 솔리드 중에 OCP 문제가 나왔어요. 나왔고, 그 다음에 ISP에서 그냥 여기에 I가 인터페이스 세그리게이션 프린서플이니까 거기에 디펜던스 인버전 프린서플, 그죠? DIP 문제도 하나 나왔고, 응집도에서 운원 시저 총송기 내공 외제 숫자에서 한 문제 나왔고, 상태 머신 다이어그램에서 UML에서 상태값에 나왔고, 그 다음에 관계를 보여주고 인터페이스 그림 하나 주어주고 자바로 코딩하면 결과가 뭐니? 이렇게 해서 이 문제의 답은 제가 봤을 때는 B였어요, 그죠? 그렇게 해서 UML 주어주고 자바로 코딩하는 거 하나 나왔고, 그 다음에 피처 다이어그램 이쪽은 항상 감리사만 나와요, 그죠? 피처 기능 다이어그램 하나 나왔고, 클래스 다이어그램 뭐 빈출이니까, 그죠? 그렇게 해서 나왔는데 유도 속성이라는 문제가 좀 어려웠죠, 그죠? 그래서 따라서 요거 때문에 또 많이 틀리지 않았을까? 그 다음에 디자인 패턴은 항상 나오는 문제고 여기서 두 문제 나왔어요, 그죠? 전략 패턴과 데코레이션 패턴. 그래서 우리가 알고리즘은 어떤 알고리즘을 선택할 거냐, 이게 이제 전략 패턴이고, 그 다음에 어떤 값을 가지고 갈 때 끼어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소스에 대해서 코딩을 할 때 기존에 있는 소스에 무엇을 들고 가는 거죠, 변수 값을. 이런 패턴을 우리는 데코레이트 패턴이라고 하는 문제. 사실 두 문제는 쉬웠어요, 그죠? 그다음 개발에서 변수 스태틱이라는 그 자바의 그 전역 변수, 그죠? 지역 거기 스태틱 변수인데 이 지금 예약어가 빠졌어요, 그죠? 따라서 변수에 대한 타입이 없어서 이쪽은 모두 다 정답 처리했어요, 그죠? 따라서 스태틱 문제 그 스태틱 변수 이름인데 아무튼 이래가지고 이거는 모두 다 정답 처리한 걸로, 그죠? 이렇게 되는 거고. 따라서 테스트 쪽에 커버리지, 그죠? 컨디션 커버리지, 디시전 커버리지 시험 문제 빈출로 나왔고, 그 다음에 ISO, IC, IEEE 29169 이쪽에서 조합 테스트 테크닉에 대한 좀 약간 이쪽도 쉽지 않았어요, 그죠? 뻔히 아는 표준인데 여기서 뎁스가 더 들어가니까 어려웠어요, 그죠? 그 다음에 에자일 쪽에 아까 개발 품질 문제 최악의 문제라고 제가 쓴 거 봐서는 문제가 구질구질했군요, 그죠? 그 다음에 IS 9126의 주특성은 귀신 사유 유인데 사용성에 대해서 시험 문제 나왔고, 형상 관리에서 버전 관리에서 기세에서 두 개의 버전 차이를 델타라고 물었는데 그거 의미를 묻는 문제가 나왔고, SP라고 해서 품질 관리에서 CMMI 같은 게 국내에 있는데 그 SP에 대한 문제가 보기로 나와서 생각보다 어려웠어요, 그죠? 이게 좀 쉽지 않았고, 품질 속성에서 25,000 구안의 이득이 나왔는데 이의 신청 문제였어요, 그죠? 이렇게 해서 17페이지. 그다음에 리팩토링에서 인라인이 보기 중에서 답이었던 게 인라인은 중간 넣어버리는 거잖아요, 그죠? 네가 빼면 나를 후출하지 마. 내가 네 부분으로 갈게. 내가 정작 내 소스보다는 네가 나를 더 많이 후출하잖아. 그쪽으로 넣어버리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해서 리팩토링하는 기법. 그다음 악취, 코드 스멜 이건 버그가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문제가 나왔고, 그다음에 대리 객체 은폐라고 하는 이 문제가 리팩토링 문제에서 세 번째 문제로 나왔고, ITI 아예 안 나왔어요, 그죠? 우리 막 감리사 풀면서 엄청 했는데 안 나왔고,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도 안 나왔어요, 그죠? OSS의 라이선스도 안 나왔어요. 자, 그래서 지금 보니까 77점으로 떨어진 요 아쉬운 요 1점. 사실은 그 소공 쪽에서 점수가 깎였네요. 하필 제가 이거 그때까지만 제가 두 개 강의했잖아요. 이분한테 엄청 미안한 거지, 그죠? 오히려 DB, 시구, 보안 적당히 잘했는데 좀 아쉽죠, 그죠? 딱 1점 때문에. 이게 작년에 했던 기수분들이 76, 77 어마어마하게 많았어요, 그죠? 그분들 지금 거의 다 나왔어요, 그죠? 개인적으로 서운해요, 그죠? 아무튼 이렇게 얘기하고 싶고, 그 다음에 DB 쪽에서는 16점, 18점, 15점 이렇게 DB도 만만치 않아요, 그죠?
DB 25개, 5개에서 이게 좀 만만치 않아요, 그죠? 요 분은 81점을 합격을 했나요, 그죠? 그래서 오프라인으로 한 명, 이 사람은 81점으로 붙었는데, 아무튼 좀 매주 시험을 100% 봐야 되는데, 사실 5기 분들도 시험 안 본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그죠? 그래서 도대체 잘 하지도 못하면서 도대체 왜 매주 시험도 안 보는 거야? 이런 생각도 좀 일부 들어요, 그죠? 시험은 다 보셔야 돼요. 그래야 그래도 좀 점수를 더 올리는 곳이 있는데 좀 아쉽죠, 개인적으로, 그죠? 따라서 이런 분들은 다 1, 2점으로 떨어진 거잖아요. 아주 좀 조금만 더 해줬으면 좋겠고, 저 백기현 담당자한테 물어봤어요, 그죠? 이번에 올해 DB 쪽에 우리 합격을 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될까? 왜냐면 우리가 어벙한 사람들 아니잖아요. 다 보면 수석감리원에 다 기술사 감리사 자격증 다 있는데 우리 어떻게 하면 시험에 붙을까? 딱 그 친구의 답변도 이거예요. 10년치 반복 풀기 했으면 좋겠어요. 딱 DB마저 또 하나야. 딱 기출문제나 잘하자. 왜냐면 나왔던 게 90%또 나오니까. 뭐 관계에 대해서 맨날 내봤자 틀리는 거지. 차직합, 조인의 결과부터 해서 후보키부터 해서 내면 또 틀리니까. 역시 다른 쪽 도메인도 똑같아 지금. 10년치 반복 풀기. 막히면 카톡방에 지금 축진자 다 들어와 있잖아요. 지금 각각의 도메인 5명 다 있거든. 질문하면 돼. 막히면 질문해. 우리가 모르면 우리가 책이라도 찾아서 다 알려줄 테니까 제발 좀 막히면 꿍 하지 말고 좀 질문했으면 좋겠어. 그것만 다시 강조하고 싶습니다, 진짜. 그 다음에 시구는 그 전지용 촉진자. 왜냐면 문제 하나하나 하기엔 지금 시간이 너무 없어서 지금 다른 쪽 도메인은 하이레벨로 얘기하고 갈게요. 전지용 수석감리원 쪽은 사실 알다시피 그 시구 쪽은 크게 CAOS, 네트워크, 그 다음에 AI, 빅데이터 이쪽이잖아요. 사실은 시구가 가장 넓은 쪽 중에 하나예요, 그죠? 그쪽에 보면 CAOS가 7개 정도가 나왔죠, 그죠? 7개. 그 다음에 네트워크 문제가 10개, 표준과 가이드가 2개, 뭐 TTA 어쩌고 저쩌고. 요거는 상식으로 풀어야 돼요, 그죠? 그 다음에 AI와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뭐 이런 쪽에 대해서 6문제 이렇게 정도 나왔네요, 그죠? 이렇게 시험 문제 나왔네요, 그죠? 시험 문제 나왔고. 그 중에는 보면 뭐 썬더볼트도 나왔고, 도커도 나왔고, 리콜이라고 하는 AI 쪽에 프리시전과 리콜 나왔고, IP 터널링에 나왔고, 캐시에 대해서 나왔고, 고가용성의 MTTR 나왔고, 레이드 0+1에서 가장 많이 쓰고 있는 게 뭐냐, 이거 나왔고, 패킷 교환, 우리가 말하는 IP망을 패킷 교환망이라고, 전화망을 서킷 교환망이라 부르고, 그 다음에 클라우드 컴퓨팅에 오픈소스를 하고 있는 노바라고 하는 프로젝트 나왔고, OSI 7 레이어에 아파서 티네다니까 데이터 링크 레이어에 2계층 나왔고, 하이퍼바이저와 도커 문제 나왔어요, 그죠? 이런 것들 사실은 하고 싶은 얘기. 이거 합격권에 있는 사람들 다 안다는 토픽이지. 근데 막상 보기를 보면 가물가물 거려요, 그죠? 2개 중에 하나 고르기가 생각보다 어려워요. 따라서 이쪽도 결국에는 좀 이게 폭넓지만 우리의 서브노트와 기준에 있는 기출문제와 모의고사 이것만 100% 이해해줘도 최소한 그래도 25개 중에서 17개, 18개 이상은 나온다는 얘기죠, 그죠? 그거를 좀 강조하고 싶네. 자, 그 다음에 보안 쪽에 이하람 수석감리원 이 친구하고도 똑같아요, 그죠? 이 사람에 대한 답변도 그거예요. 기출문제에서 여기서만 기출문제 영상은 이 사람이 맨 처음에 촬영했던 정보시설 감리사 시즌 1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90% 나온다. 그래서 이 사람도 똑같아요. 그죠? 이분의 답변도 기출문제 잘하자.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고전 토픽 중심이 나오고 새로운 토픽 생각보다 많이 안 나오거든요. 어차피 우리는 65%만 맞추면 되는 거니까 여기. 그래서 최근에 나왔던 문제를 보면 리버스 엔지니어 역공학 나왔고 OTP 원타임 패스워드의 챌린저 리스폰스 방법이 뭐냐? 디지털 서명을 우리는 전자 서명이라 부르죠, 그죠? 그거 나왔고 타원형 곡선 암호화 알고리즘 ECC라 부르고, 그다음에 와이파이 3에서 쓰고 있는 WPA, EAP라고 하는 암호화 통신 모듈에 대해서 시험 문제 나왔고,
시큐어 해시 알고리즘 버전 3에 대해서 샤3에 대해서 나왔고, 데이터베이스 보안 문제 나왔고, 보안에 대한 취약점 및 점검 도구 툴에 대해서 나왔고, TCP를 중간에 가로채는 TCP 하이제킹 나왔고, 블록체인 문제 너무 쉬웠고,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팅 문제 나왔고, 개인정보 비식별화 방법에 대해서 데이터 마스킹 삭제 범주화, 그렇게 해서 어떤 값은 어느 통계 안에 들어가, 이런 식에 대한 서프레이션과 데이터 삭제와 그다음 데이터 마스킹 문제, 이거 굉장히 쉬웠어요, 그죠? AES라고 하는 건 복구화를 해야 되는 거죠, 그죠? 따라서 여러분들의 이메일 주소 뭐 이런 건 다 복구화를 해야 돼요, 그죠? 이럴 때는 AES라고 하는 미국에서 가장 많이 쓰고 있는 이거를 써야 되고, 그 다음에 복구화를 안 하는 건 캐시함수 쓰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 문제 나왔고, C 언어에서의 그 정수값이 배열을 넘어가는 오버플로우 문제 나왔어요, 그죠? 이렇게 해서 거의 20문제 정도 나왔는데, 사실은 대부분 아는 토픽인데 막상 객관식 들어가면 17개, 16개 넘기가 생각보다 또 어려운 게 보안이에요, 그죠? 그렇게 해서 보안을 많은 사람들이 좀 만만히 생각하는 경향이 많은데, 그래도 좀 고득점 맞기는 생각보다 어려운 것 같아요, 그죠? 자, 22년도 합격 전략, 저희 합격 전략 공유를 한번 해보죠. 자, 감리사 6기는 다시 돌아오면 12회 진행할 거예요. 매주 수요일 날 7시 30분부터 이거를 할 거고, 이번에는 일주일 텀을 뒀어요, 그죠? 바로 했더니 사업 관리부터 점수가 엉망이죠, 그죠? 따라서 사업 관리가 50개 문제 나오면 대부분 다 몇 개 맞히냐면 다 20개 중반이에요, 그죠? 30개 넘기도 어려워요, 그죠? 그래서 사업 관리와 법 지침은 제가 내잖아요. 그래서 부탁드리고 싶은 건 기존에 있는 거 다 한 번씩 다 보고 시험 준비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해서 한 번은 사업 관리, 그다음에 법 지침 감리, 이걸 더 하고 싶으면 계속 더 할 수는 있는데, 그래도 좀 이미 다 동영상 있고 권한 다 있으니까 그거를 병행으로 하면서 일단은 진도를 빼야 돼요, 그죠? 왜냐면 4월 시험일 수도 있기 때문에 3월 달 안으로는 다 끝나야 돼요, 그죠? 이렇게 해서 일정을 잡았고, 따라서 일주일 정도 텀 뒀어요, 그죠? 왜냐면 PMP 따는 것도 보통 한 달 이상 걸리거든요. 따라서 PMP 딸 정도로 해줘야 돼요, 그죠? 지금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거의 뭐 저의 책이 그래도 네이버 판매 1위고 막 이런데, 정작 여기서 점수 깎아먹고 이러면 제가 좀 약간 어벙한 사람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좀 감리법 지침까지 하고, 그 다음에 소민호 촉진자가 소프트웨어 공학 파트 1, 2 이렇게 해서 2주 동안 진행할 건데 분량 어마어마해요, 그죠? 지금 사실 당장 내일부터도 좀 해야 돼요, 그죠? 그 다음에 백기현 촉진자가 데이터베이스 2번을 하고, 그 다음 전지용 촉진자가 사실 시구도 좀 넓어가지고 이쪽은 그 3번을 잡았는데, 사실은 한 번 정도 저도 막 더 하고 싶은데, 또 이쪽이 분량이 만만치 않아서 이 사람만 3주 잡았고요. 그다음에 보안 또 2주 잡았어요, 그죠? 이렇게 해서 3월 9일 날 우리 과정 끝나요, 그죠? 그리고 이때까지 모든 동영상을 한 서너 번 다 봤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그때부터 또 3월 달에 모의고사 한 3번 정도 또 준비해야 돼요, 그죠? 지난번에 6번 준비했어요, 그죠? 죽는 줄 알았어요, 그죠? 그래서 지금도 기억나는, 왜냐면 거의 6개월 전이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기억나는데, 와, 마지막에는 진짜 힘들더라고요. 왜냐면 머리를 쥐어 짜면서 문제, 기출 문제와 또 출제 예상 문제까지 하는데 사실 너무 힘들었어요, 그죠? 그렇게 해서 좀 했는데 좀 아쉬운 부분도 꽤 있었지만, 아무튼 그거는 지금 동영상에 다 올라와 있어요, 그죠? 그래도 진짜 괜찮은 문제들 많아요, 그죠? 이렇게 되어 있다. 그리고 이제 아까도 말한 것처럼 문장이 어벙하잖아요. 근데 우리들의 또 문장은 또 패턴을 또 이해를 해요. 또 여러분들 또 시험 보다 보면 결론 다른 학원에서 2-3번은 봐야 돼. 그렇게 해서 강정배의 문장에 익숙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문장, 이상한 문장도 이해하는 능력도 올려야 된다는 거죠. 따라서 중요한 건데, 다른 학원대에 가서 모의고사 봐요. 실제 뭐 라이즘이 됐든 뭐 인포레버가 됐든 딴 데도 가서 봤으면 좋겠어. 제발 좀 돈 5만 원, 6만 원 안 아꼈으면 좋겠어. 왜냐면 모의고사는 많이 볼수록, 왜냐면 문제 내는 패턴이 제가 아무리 꼬인다 하더라도 문장을 읽는 패턴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거 익숙하면 또 이렇게 문제 찍기도 잘하거든. 오히려 그것도 많은 사람들의 문제를 풀어봐서 그런 패턴도 좀 익숙해지길 좀 바래요, 그죠?
이렇게 해서 이제 마지막에는 우리 것뿐만 아니라 다른 학원 것도 본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다음에 두 개를 강화시킨 건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그 6년치 모두 다 부여해 줬으니까 이거 사실 사실 저도 좀 약간 고민 많이 한 거였거든요. 왜냐면 일부는 또 결제하신 분들도 또 있어요, 별도로. 그래서 그거 리스크 안고 무료로 다 드렸고요. 그다음에 제가 부탁이니까 모의고사 기출 문제 다 봤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또 시간 때문에 또 안 봐요, 이걸 또. 아쉽죠, 그죠? 또 시간 때문에 안 본다는 게.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사항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막상 아까 제가 토픽 읽었잖아요. 뭐 빅데이터가 됐든 클라우드에 노바가 됐든 사실은 사실 대부분 토픽 다 알거든요. 아는데 보기 섬세하게 들어가면 거기서 막혀요. 따라서 아까도 90% 토픽 다 알고 있는 거다. 그리고 65% 맞추는 거다. 따라서 아는 지식과 토픽을 정확하고 깊게 이해하고 암기하는 게 중요하다. 매번 신토픽 뭐 변화가 된 거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뭐 해봤자 몇 프로야. 그건 우리가 문제에서 만들어 드릴 테니까 기존의 빈출 문제 중심으로 해주신다. 그다음 아까도 번번이 강조했던 문장 이해 어렵다. 뻔히 아는데 말장난 때문에 혼선이 많다. 이러니까 아까도 거의 열 몇 문제가 다 이의신청 들어온 거 아닙니까? 왜냐면 뻔히 말장난 치는 거죠. 그죠? 일부러 함정 만들어 놓고 애매하게 문장 만들어 놓고서 그러다 보니까 시간은 시간대로 잡아먹고 그래서 두 개 중에 또 뭐가 되지? 막 이러면서 하고 또 거의 답안지 하나당 마킹 하는데 5초 잡아야 되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문제 푸는 건 거의 한 51, 2초거든요. 왜냐면 그러니까 1분이 아닌 거거든요. 따라서 4, 5초 정도는 또 답안지 마킹하는 거 또 보내고 생각보다 문제 푸는 시간이 적다. 자, 그렇게 해서 다시 한번 수요일에 상세 타임라인을 설명을 하면 거의 12주 동안 지금 뭐 카톡방에 다 초대했으니까 그렇게 해서 일주일 동안 봐야 될 동영상 공유를 해줄 거예요. 그죠? 이번 주부터 2주 동안 사업 관리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는 7시 20분까지 오시는 걸로 하면 우리가 문제지하고 답안지를 다 출력을 해놓을 거예요. 그래서 카톡방에 오시는 분들 그 주 초에 항상 물어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항상 50분 동안 시험을 볼 거예요. 그렇게 이제 진행이 될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기 50분 동안 시험을 볼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해서 보통 한 8시 반 전에 시험이 끝날 겁니다. 그리고 10분간 쉬었다가 그때부터 문제풀이 들어갈 거예요. 모든 문제풀이는 지금처럼 촬영을 할 거예요. 촬영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권한을 부여해 줄 겁니다. 그래서 그날 혹시 프로젝트나 다른 것 때문에 없으면 문제 그 전후에서 똑같이 풀어서 동영상 보고 체크하시는 걸로. 그리고 카톡방에 무조건 다 점수 공유해야 됩니다. 나 지금 50개 중에 35개 맞췄다고. 정확히 해야 그 사람의 등수가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도 명확히 될 거니까. 그리고 사실 냉정하게 얘기하면 항상 1, 2등 안에는 들어야 돼. 그래야 합격권으로 갈 수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싶고. 그다음에 일주일 동안 보통 또 투표 공부 하잖아요. 그때는 다 Q&A 해줄 거니까 막힐 때마다 질문하세요. 질문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장소는 우리 외에는 여기 없어요. 지금 강의장에 강남에 3개가 있고 지금 영등포 올해 매수한 영등포가 2개가 거기 있는데 지금 여기나 저쪽에 설릉 아지트에서 할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일부는 강의장 변동이 있겠지만 우리는 강남에서 할 거고 우리 외에는 여기 쓰는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평일날 낮에 공부하셔도 됩니다. 그렇게 해서 다만 자기 자리만 청소하고 가시는 거예요. 특히 코로나 때문에 물티슈를 한번 닦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거고 비밀번호는 제가 카톡방에 쓰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동영상은 또 외부에 나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똑같은 얘기인데 28페이지 똑같은 얘기인데 아무튼 모든 문제에 대해서는 다 100% 해결 100%가 뭡니까? 200% 해결해 줄 거니까 제발 질문 좀 하세요. 질문 좀. 그래서 넘어가지 마세요. 그래도 각 도메인마다 저는 사업 관리만 거의 한 20 몇 년째 해온 사람 아닙니까? 그런 거 전혀 뭐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모두 다 질문하시는 걸. 항상 거기서 시험 문제 그대로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찝찝하게 넘어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우리의 서브노트나 이런 건 PDF가 거기 다 올려져 있어요. 그죠?
따라서 우리의 모든 서브노트나 이런 건 다 거기 있으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재본했으면 좋겠어요. 예, 재본해서 거기다가 추가 삭제하시는 걸로. 이렇게 해서 방금 보셨던 것처럼 동영상이니까 요렇게 해서 스프링 철로 이렇게 해서 각 도메인마다 구분을 해서 철을 이렇게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비용 같은 거 아까워하기 없기. 어제 한번 떨어진 1년입니다. 1년. 그리고 여기에서는 기출문제, 기술사 기출문제도 같이 포함되었으니까 크로스로 볼 수 있게끔. 왜냐하면 도메인 거의 90%가 중복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같이 보시는 걸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봐야 될 건, 여기가 지금 이번 5기께 여기 화면이 없는데 그건 앞에 있어서 제가 안 넣었고요. 그래서 보시면 먼저 필수 동영상 시즌 1부터 봐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시즌 2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오프라인 이때 제가 2, 3년 전에 이때 19주 한 겁니다. 19주. 아니 19주가 아니지. 19번 한 겁니다. 2주에 한 번씩. 이거 정보시스템 감리사 오프라인 패키지 동영상 이거 전체 개월수가 9개월 걸렸습니다. 9개월. 그죠. 사실 이때 합격자 많이 나왔어요. 그죠? 역시 많이 하니까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지금 몇 년치의 기출 문제가 있는데 여기 보면 2019년도가 없을 거예요. 2019년도에 이 서브노트를 촬영을 해서 문제 풀이집을 이 안에 넣어버렸어요. 따라서 정보시스템 감리사 오프라인 패키지 동영상에는 2019년도에 대한 감리사 풀이가 이 안에 들어가서 약간 좀 아쉽긴 해요. 좀 별도로 뺐으면 좋았을 걸. 근데 이제 두 번 하기가 싫어가지고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지금까지 18년, 19년도, 20, 21년도 이거 클릭하면 또 거의 4부터 6회까지의 모의고사가 또 펼쳐질 겁니다. 사실은 작년에 올해 여기에서 6회 만들었어요. 그죠?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이거를 일부는 담당자가 바뀌면서 거의 지금 2017년도부터 해왔으니까 이거를 모두 다 내재화하면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이거보다 많은 사이트 없습니다. 이것도 그렇지 않았으면 ITP가 이렇게 잘 되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죠? 왜냐면 여기는 지금 기술사 내용까지 다 포함하고 있고 기술사까지 하면 합격률이 거의 한 국내 60, 70내기 잡아먹기 때문에 충분합니다. 그죠?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뭐 시즌 2까지 봐야 됩니다. 그죠? 따라서 이것을 다 보고 가면 안 됩니다. 그 도메인별 봐야 돼요. 도메인별. 따라서 이번 주는 사업 관리니까 사업 관리 쪽은 다 봐야 된다는 거. 따라서 처음부터 끝까지 보면 아마 다음 주 이거 보다가 올 거야. 그러면 2주 뒤에 거의 엉망이니까 이번 주 사업 관리 되면 사업 관리를 보시라는 거죠. 그다음 다음 주에 법 지침이다. 그럼 법 지침부터 여기서 여기까지 문제를 다 보라는 얘기죠. 이 부분 다 이해되세요? 따라서 순차적으로 보는 거 아니에요. 도메인별로 버티컬로 봐야 된다. 이거를 다시 한번 기억. 이게 지금 55만 원 서비스하고 있는 건데 이것도 진짜 사실 이거는 촬영비가 더 많이 나왔어요. 왜냐 이때만 하더라도 카메라 촬영하는 기사 항상 불렸거든요. 잘 봐줬으면 좋겠고. 자, 그다음에 기출 문제까지 다 보셨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틀린 거 또 한번 구글 검색도 하시면서 잘 정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왜냐 거기서 문제가 또 나올 거니까. 아까도 항상 강조했지만 기출 문제에서 90%가 나온다는 거 강조했지 않습니까? 따라서 보기 내용까지도 이해해야 됩니다. 그죠? 그거 다시 한번 강조. 그다음에 특강은 사실 기술사 특강인데 이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기계학습, 인공지능 확률 약하다 이런 분들은 여기를 수강을 하시고 이거는 사실 기술사 전용인데 이제 기술사에서도 각 도메인별을 쪼개는 거거든요. 따라서 이쪽은 수강을 개인적으로 하시는 걸로 추천을 합니다. 사실 이것까지 그 권한을 드리면 사실 ITP의 모든 권한이 다 무료가 돼버려서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이번은 감리사에 올 드리는 걸로 할 겁니다.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매주 12주차 온다. 그 다음 모든 동영상은 3회 내지 5회 본다. 그 다음에 숙제를 나갈 때는 17개의 서브노트 동영상 목록을 기준으로 해서 도메인별 나갈 것이다. 그 다음에 감리사 관련 동영상도 아까 뭐 3번 이상 본다는 거 했고 각각의 서브노트 본인이 일부 업데이트 할 거 있으면 본인이 업데이트 한다. 그 다음에 오프라인 시전 모의고사 100% 왜냐면 우리 끝나고 3회 정도 할 거니까
전체 다 시험을 볼 거고 아마 3월 내지 4월부터 예정할 거고 타 학원 모의고사도 모두 찾아서 본다. 그래서 문장이 익숙한 탈피한다는 거. 우리들끼리 약속을 챕터란 표현을 쓰죠. 그죠? 이거 우리들의 약속일 거니까. 자, 각각의 링크는 제가 PDF 공유해 드렸으니까 또 이상한 쪽 찾아가지 말고 시즌 1, 시즌 2에 각각의 샘플까지 다 연결해 놨어요. 그죠? 사실 PMP 6판까지 다 들면 좋은데 아무튼 또 PMP는 또 PMP니까 그죠? 이렇게 해서 진행이 되면 좋겠어요. 자, 그렇게 하면서 매주 이제 진행을 할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해서 만약에 시구다 그러면 네트워크에 아까 CAOS 이렇게 해서 매주 이렇게 제가 이제 카페에 공지가 될 거예요. 그죠? 각각의 전담 촉진자가 카페에 매주 올릴 거예요. 그죠? 왜냐면 제가 다 오면 뭐 이게 감리사반이 강정배 반이죠. 그죠? 예, 그렇게 수업하면 안 돼요. 그죠? 예, 각각의 도메인별 촉진자님들이 그 오너십을 가지고 해야죠. 그죠? 예, 그렇게 해야지만 또 저기 예비 감리사님들도 붙을 거니까 예,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나머지 전지웅 넘어가고 예, 이렇게. 그다음에 지금 엑셀은 다 추가가 됐어요. 그죠? 그거 제가 카톡에 공유해 드릴게요. 따라서 감리사 기출 문제는 모두 엑셀로 이전 기수가 다 만들어 놨어요. 이전 전기수부터 해서 계속 누적해 왔어요. 그죠? 따라서 엑셀은 제가 최근 걸로 해서 카페에 공지를 하든지 카톡에 공유해 드릴게요. 이렇게 진행을 하는 걸로 이렇게 하죠. 자, 그리고 서브노트는 첨부가 되어 있으니까 그걸로 봐주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쪽은 지금 6회인데 지금 일정상으로는 작년에 6회 한 거였거든요. 너무 힘들어서 아마 올해는 아마 내년은 3회 정도로 할 생각입니다. 올해 2021년도는 6회 했습니다. 6회. 예. 그리고 훨씬 더 인원이 많았습니다. 인원이 거의 한 20명 정도 항상 매주 시험 봤으니까. 자, 어펜딕스로 오면 뭐 담당자 다시 한번 얘기를 한 거고, 그다음에 기출문제 풀이 이번에 추가가 되어 있으니까 그걸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6기 분들한테는 5기 동영상 넣어드렸어요. 사실은 그런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공부를 더 독려하기 위해서 이렇게 할 거고,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빠르면 아마 4월 23일에 토요일 날 볼 거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의 과정은 마무리가 되는 거죠. 자, 이게 지금 거의 1시간 정도 그죠? 킥오프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죠? 이렇게 진행이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여기를 외부에서도 지금 듣고 있는 분들이 있으니까 일단 공식적인 킥오프에 대한 촬영은 요걸로 마무리를 짓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Q&A로 진행될게요.